My back. Oh, my back. 네, 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왕입니다. 오늘 지금 해볼 이야기는 척추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뭐 디스크나 협착증 정도가 아닐까 싶고, 척추 수술하면은 사실 분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척추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상한 경우도 있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조적 문제는 오늘 제외하고 오늘은 통증이 있는 뭐 협착증, 디스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좁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쓰는 이야기지만 잘못된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명 중에 50견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0견은 50세의 어깨라는 얘기입니다. 50견. 근데 그걸 그냥 병명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그런 병명은 없어요. 의사들이 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다고 50견은 뭐라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쓰는 얘기고 잘못된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스크도 병명은 아니거든요. 디스크는 해부학적 명칭이지, 추간판이라는 해부학적 한자어를 영어로 바꾸면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라고 합니다.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근데 이제 그 디스크를 말 줄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럽처 이러면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거든요. 짧게 디스크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명칭의 혼동이 두 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게 있는데, 사실 용어는 정확하게 쓰는 게 좋죠.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를 나누면 얇게 터진 거랑 좀 많이 터진 거랑 흐른 거랑, 벌징 디스크, 프루트루전, 익스트루전, 시케스트레이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에 따라서 통증이 또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디로 나왔나, 어느 부분으로 나왔나, 거기에 나올 때 척추관이 넓냐 좁냐, 이상하게 생겼냐,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터지면 무조건 아프다는 거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사람들은 사실 수술하기 싫어하죠.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엄청 튀어나왔는데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MRI 보면 경험이 없는 의사라든지 MRI 잘 볼 줄 모르는 의사는 엄청 튀어나왔으면 다 수술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튀어나와도 굉장히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사는 조금만 튀어나와서 수술할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척추관이 되게 좁고 나와 있는 자리가 안 좋으면 이건 고쳐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환자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수술하지 말라는 의사 얘기에 홀딱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수술하는 병원은 과잉진료다 잘 되는 거예요. 아프면 다 수술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엄청 많이 튀어나와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튀어나온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예후라고 합니다. 프로그노시스. 예후라고 그러는데, 그 예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까지 고려해서 환자한테 치료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다음 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수술하세요. 그럼 받아들입니다. 이분들은 못 참을 정도로 아프고 이미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주사치료 다 해봤으니까. 근데 제일 처음에 아무 치료도 안 하고 주사치료도 안 해보고 고통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똑같은 케이스가 나한테 왔다. 그럼 내가 이 환자한테 이거 수술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잘 안 날 겁니다 이야기하면 짐 싸서 딴 데 갑니다. 이 의사는 나한테 수술을 권유하는 것 같네? 아닌 것 같은데 딴 병원 가볼까? 내 판단에 이 의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고 병원을 옮기는 거죠. 그리고 실컷 아프고 마지막에 수술하는 거죠. 허리 디스크를 바라보는, 발생하고 나서 어떤 의사를 어느 시점에 받냐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도 불구하고 과잉진료하는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안 좋습니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그냥 좀 구체적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예후까지 다 설명해주고 이게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싹 다 이야기 다 해줬거든요. 이사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하면 그냥 이 의사는 나한테 과잉 진료하는구나 해서 딴 병원을 옮겨요. 굉장히 힘 빠지고 허탈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료를 보면은 한 사람당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목이 쉬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척추는 뼈로도 구성되어 있고 안에 신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환자한테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몸이 망가진 환자가 있는데 담배를 펴서 망가진 거랑 술을 많이 먹어서 망가진 거랑 쭉 가다 보면 망가짐의 끝은 동일해지거든요. 제일 처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척추를 볼 때는 정형외과 의사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메커니즘, 축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축이 틀어진 거를 바로 해주고 메커니즘이 틀어진 걸 바로 해주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수술이 많이 째고 다 드러내고 고정시키고 하는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신경외과는 척추를 접근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게 겁이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혈관 하나 잘못 터뜨리면 피가 쭉 얼굴에 맞는 경우도 있고 피가 푹 이렇게 차고 피를 많이 보지 않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쫌니다. 조금 째고 조그마한 수술부터 시작한 거예요. 신경외과 병원을 보면은 미세침스, 양방향 내시경 조금 째고 조금 하는데 출발을 이렇게 한 거죠 서로. 척추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형외과에서는 힘든 파트라서 애들이 잘 안 했어요. 저처럼 다이나믹에 관심이 많고 메커니즘에 관심이 많고 측만증이나 이런 큰 수술 관심이 많으면 정형외과에서 척추를 합니다.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일단 수술이 힘들어요.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째고 스크류 받고 환자대로 오래 수술하고 뼈 다 띄고 하면 저는 빨리 하는 편이지만 한 마디 고정술하고 안에다 케이지라는 걸 받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보통 저는 1시간 반 걸려요. 오래 하는 애들은 3-4시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흔들리는 관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정하려면 배를 열고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옆에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정을 하려면 일단 째야 돼요. 째는 정도도 많이 째냐 작게 째냐에 따라서 최소 침습이 있고 완전 감압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같은 수술이라도 신경외과 애들은 조금 째고 어떻게 해볼까 이게 관심이 많은 거고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도 옛날에 훅 쨌는데 요새는 다 내시경을 하거든요. 근데 내시경을 안 되는 수술이 분명히 있어요. 정형외과 애들이 힘들어서 안 하는 이런 척추 분야가 요새 갑자기 유행을 확 탔거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잘 다루는 무기 중에 내시경이라고 있어요. 내시경을 척추에 꽂아가지고 쓰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걸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갑자기 척추가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너너자도 지금 척추한다고 소치거든요. 정형외과 애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이 덜 드니까. 그리고 피도 덜 나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작게 째면 감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척추의 일정 부분 뼈를 뗍니다. 눌리는 뼈를 다 떼고 관절에 눌리는 부위도 다 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압 수술을 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떼는 경우도 있고 신경의 요 부분 여기 연결되는 요 부분까지 다 보고 나와야 다 감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제대로 못 보면 항상 증상이 남아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 내시경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다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양방향 내시경 하는 수술을 제가 재수술 많이 했거든요. 절대로 감압 다 못해요. 저는 환자한테 어떤 비유를 드냐면 문구멍으로 세상 볼래? 다 열고 볼래? 뭐 내시경으로 30도도 쓰기도 하고 뭐 0도도 쓰기도 하고 뭐 기구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는데 요만한 구멍에서 틀어봤자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했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한 요만큼 감압했거든요. 요만큼 됐어요. 그러면 불완전한 감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많이 째고 작게 째고가 중요한 환자는 전 솔직히 별로 안 아픈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면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가 수술한 환자는 수술 꼭 해야 되는 환자만 합니다. 걸떡걸떡 넘어가는 환자만 수술하고 그냥 뭐 좀 살만하고 다리 좀 저리고 하면 전 거의 주사치료나 시술로 끝냅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할 바에야 저는 안 한다.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제 말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의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 안 짤 바에야 그냥 수술 안 하는 케이스가 맞다. 아예 한 번 할 때 다시는 손 안 대게 수술해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신경외과에서 할지 정형외과에서 할지가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고 저같이 많이 째는 의사가 대학병원에만 겨우 남아있는 그래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작게 째는 수술하면은 재수술의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증상의 재발이라고 하면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다시 다른 데 터지거나 고정술을 해야 되는데 고정술을 안 했거나 감압이 불안전하거나 그런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3가지를 제일 크게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척추하는 의사가 어느 정도 지나면 수술의 테크닉은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몇 개만 해보면 넘어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마디를 얼만큼 어디까지 할지 내가 이 환자를 어디까지 수술하면 좋을까를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빅서저리 기본 수술을 할 줄 알아야 뒤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작게 째는 애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발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는 경향이 크죠. 네, 이거 내 할 말 많은데 허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누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동네 아저씨잖아. 동네 아저씨 아줌마.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허리를 건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를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본인 몸이 좋아지진 않는다. 정형외과 교과서에 척추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것 중에 실패한 좋은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한 좋은 수술. 말이 안 되죠. 엑스레이가 안 좋은데 수술 결과가 안 좋지만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볼 때 이거 나 마음에 좀 안 드는데 그래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모든 게 완벽해. 근데 환자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실패한 좋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게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클레임을 걸어서 원인과 결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쟁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잘 됐어. 의사가 볼 때 완벽해. 근데 환자가 컴플레인을 걸면 이게 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만족하거든요. 불만족한 환자는 성공한 99명의 환자를 이겨먹습니다. 통계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의료 논문이나 통계에 나온 얘기거든요. 결과에 불만족한 환자가 결과 좋은 환자보다 훨씬 더 마케팅적으로 세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만족한 고객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병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나는 꼭 수술하는 환자만 수술한다. 그리고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들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지만 안 날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면서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수술하기 전에 설명한 이야기를 꽤 했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아파 보면 이게 압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참아도 될 게 아니구나. 근데 척추 환자들도 아이러니하게도 뭐가 있냐면 미친 듯이 아프다가 병원 올 때 되면 낫습니다. 와 오늘 못 참겠네 하다가 병원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나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경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져서 수술해도 별로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의사를 빨리 찾으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면 나를 고쳐주겠구나.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